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 설문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설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일에 쓰인다거나 다수의 의견을 뭔가 이제 얻어낼 때 그때 쓴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문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에서 뭐 결정을 할 때나 뭐 카카오톡 투표하기처럼 이렇게 쉬운 일상 속에서도 설문은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 설문에 대한 제작 방법과 그 안에 갖고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와플 모양의 스크롤 내려서 설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새 양식 시작하기 내용 없음 눌러주시면, 자, 새로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구글에 대한 걸 쓸 때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왼쪽 상단에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성평가라고 해볼까요? 형성평가 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도 내용이 처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하위 뭐 설명에 대한 것도 뭐 써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뭐 저는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아래 예시로 나와 있는 객관식 문항이 있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무슨 여기에 뭐 질문에 대한 번호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1번 이렇게 해볼게요. 뭐 질문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이미지 삽입이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는 이제 어떤 유형에 대한 걸 택할 거냐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우선 저는 제일 많이 써보는 오늘은 객관식 질문에 대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객관식 질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대한 게 이제 보기가 되겠죠. 저는 첫 번째 옵션은 그냥 뭐 정답 에 대한 답을 뭔가 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오답 하면 되고, 아, 여기에 옵션을 보기를 추가하실 때는 밑에 그냥 여기 눌러주시면 알아서 보기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기능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은 섹션 추가라고 있어요. 자, 이 섹션 추가를 누르면 이제 섹션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섹션이 어떤 느낌이냐?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설문하고 있는데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또 다음 내용에 대한 게 나올 때 이전과 다음 페이지가 다르다. 이게 섹션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우선 연습을 위해서 1번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복사를 해서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넣어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자, 여기 밑에 보면 복사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나름 꿀팁입니다. 자, 복사를 하시면 하나 똑같은 게 또 생깁니다. 자, 그리고 얘를 섹션으로 넘겨줄 건데 그때 여기에 보면은 6개, 9개 점이 있어요. 얘를 잡아서 아래로 당겨주시면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래서 만약에 이제 1번에 대한 정답을 오답으로 했을 시에, 자,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뭐 보너스라는 걸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 만드는 건 벌써 끝났어요. 제가 좀 이따 공유하는 거는 다 기능 설명까지 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능 설명을 하자면,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1번에 대한 걸로 눌러보면은, 1번 눌러보면은, 자, 여기 아래쪽에 이제 여기 필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필수를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색이 바뀝니다. 안 채웠을 경우에는 이제 채워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점 3개, 아래 점 3개를 누르게 되면은, 자, 처음에 뭐 설명, 이건 있고, 이건 문항에 대한 설명을 기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자, 이거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걸 눌러보게 되면, 이제 답변을 뭐 했는지에 따라서 뭔가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답을 했으면, 이렇게 하위 내용 중에 이제 이대로 문제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답을 했을 시에는, 뭐 제가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하는 걸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답을 해서 두 번째로 넘어왔을 때 제가 그냥 보너스가 되는 거고요. 제목은 이제 여기는 보너스입니다. 해놓고, 자, 보너스 문제로, 자, 뭐 이미지 삽입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를 추가했을 때, 이미지 추가 방법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뭐 이제 구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 해당하는 게 나옵니다. 뭐 이런 로고를 하나 넣어놓고, 자, 그럼 이제 구글 로고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점 3개 눌러보면 얘를 가운데 정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기에, 자, 이제 질문에 보너스 해놓고, 이건 무엇일까요? 라고 한 다음에 아래쪽에 1번 정답에 구글, 그 다음 밑에는 네 땡땡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 이제 뭐 얘도 필수 할 수 있고요. 이거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문에 대한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 아, 이미지는 축소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또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다른 이제 전체적인 설문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만들었고 이제 응답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응답을 클릭하시면
자, 응답에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응답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이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십자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스프레드시트, 엑셀과 같은 거예요. 자, 얘를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내가 응답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엑셀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구글에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르니까 제가 스프레드시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 거다. 그러면 이제 만들기 누르면 스프레드시트 탭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 구글 드라이브에 이 형성평가 응답 스프레드시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탭을 껐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 이제 구글 설문으로 와서 이제 스프레드시트까지 연결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 설문지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이렇게 3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얘는 그냥 구글 설문에 대한 그런 꾸밈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미리 보기 이런 눈동자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입니다. 이 설정을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이 있어요. 크게 메뉴가 일반, 프레젠테이션, 퀴즈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쓰고요. 일반에서는 이 정도로 쓰고, 그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제가 여기 첫 번째 지금 클릭을 했는데 제가 5페이지 중에 뭐 첫 번째 페이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다음 확인 메시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설문이 다 끝나고 나면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생했어용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뭐 만들면 설문을 다 하면 이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 번째 퀴즈로 넘어가게 되면 이 퀴즈로 만들기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성적 공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미리 보기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활성화만 시켜놓으면 기본 되어 있는 세팅으로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설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설문에 대한 내용을 다 만들었다. 그럼 보내기를 누릅니다. 자, 보내기를 누르면 방법이 이제 이메일이 있고요.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은 링크를 많이 쓰세요. 왜냐면 이메일은 일일이 보내기 조금 귀찮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링크에다가 보통 이제 URL 단축을 눌러서 얘를 카피, 컨트롤 C 해서 그다음에 아니면 복사 버튼을 눌러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런 카톡방이나 뭐 어디 뭐 메일 어떤 불특정 다수한테 올릴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공유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응답할 때마다 스프레드시트에 이제 새로운 행위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응답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자, 그래서 취소를 하고, 자, 그럼 제가 미리 보기로 한번 어떤 설문이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1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맞췄다.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설문이 제출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만약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번엔 자, 오답을 했다 하면은 자,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보너스 창으로 넘어가는 거였죠. 정답은 제출이 됐고요. 보너스 창에서는 이제 실패했을 때 애들이 뭐 실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너에 대한 뭐 보상인 거다. 뭐 그런 실망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주는 의미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다음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 정답은 애들이 구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구글로 하면은 제출을 누르고 여기 아까 진행 표시줄 여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했다. 그럼 아까 퀴즈를 제가 해놨죠. 퀴즈에 대한 점수까지 해놨기 때문에 점수를 볼 수 있어요. 제 점수 보기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아까 첫 번째 건 틀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너스에서는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문에 대한 거를 퀴즈를 연동시키면 내가 점수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구글 설문에 대한 기본적인 제작과 그 다음에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